안녕하세요. 하루한권TV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 영상을 올린 후에 첫 번째로 이제 리뷰해보는 책인데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좀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위안을 받았던 그런 책이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 영상을 원테이크로 한 번에 찍어서 정말 허접하게 올렸었는데 보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말들을 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시면 윤대현 정신과 전문의가 지은 책이고요. 제목은 마음 아프지 마. 여기 대꼴이 누워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들을 책에 같이 올려놔봤습니다. 부채 대꼴도 보이고요. 이 책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나만 매달리는 걸까? 왜 나만 손해보는 걸까? 그리고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 이런 생각들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정말 팩트폭력적인, 정말 쓰리지만 솔직한 그런 상담들을 해주는 그런 질의응답 형식의 책이에요. 해서 연애부터 일까지 늘 당신의 편이 되어줄 편파적인 인생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이렇게 작가님이 냈습니다. 세상 모든 게 다 고민인 당신에게, 섬세하고 예민한 당신에게 뭐든 들어드립니다. 대신 뻔한 답은 안 드려요. 카메라가 제가 단렌즈를 썼더니 초점이 약간 흔들리네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좀 작가가 보이고자 했던 글들, 질의응답을 보면 초록색이 이제 일반적인 상담을 원하는 그런 고민자들의 질문인데요. 잘 사는 애들과 비교돼서 속상해요. 왜 더 좋아하는 쪽이 약자여야 하나요? 되풀이되는 폭식,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어요. 결혼하면 여자 인생이 없어지나요? 연애 6년차, 남자친구가 바람이 났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죽고 싶어요. 그 남자 내가 갖기는 싫고 남자자니 아까워요. 이렇게 좀 파격적인 제목들, 어디 가서 말 못할 고민들, 뻔한 그냥 뭐 공부가 어려워요, 뭐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더 진한 고민들이어서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책은 제가 힘들 때마다 펼쳐보고 있는 책이라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은근한, 굉장히와 은근한의 단어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리고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 책은 2012년 9월 12일자 12세판이고요. 횟수로 3, 4, 6, 7, 8, 9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쇄가 더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은 당신을 위로하려는 책이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마음 아프지 마 라고 다독이는 책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당신께 위로보다는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뒤로 숨지 않고 세상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내 이 자식아, 세상 별거 없어. 다 우리 같은 인간이 사는 곳일 뿐이야. 라며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강한 저항감을 느낀다면 그만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방어벽이 두껍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항은 곧 에너지이기에 마음의 문을 연다면 그 에너지로 누구보다 강렬하고 순수하게 세상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덧 도망자가 아닌 인생의 심리적 승리자가 되어 불안과 걱정을 쫓아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좀 프롤로그부터 속 시원하게 윤대현 정신과 전문의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장부터 4장까지 주제들을 4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책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장은 사랑, 왜 나만 매달리는 걸까? 그리고 2장은 관계, 왜 나만 손해보는 걸까? 3장은 인생, 왜 나만 뒤처지는 걸까? 4장은 일, 왜 나만 재미가 없는 걸까? 이렇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인생의 보편적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사연들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각대를 얼른 사야 하는데 영상이 너무 흔들려서 죄송해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한 2개 정도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사연들을 읽어볼게요.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연이었는데요. 짝퉁이 오리지널을 이기는 방법. 저도 미운 오리 새끼 말고 백조로 살고 싶어요. 전 1남 3녀 중 막내예요. 첫째 언니는 선생님이고 둘째 언니는 변리사고 오빠는 세무사예요. 그리고 저는 지방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세 남매는 우아한 백조인데 저만 미운 오리 새끼죠. 그러면서도 친구들에겐 언니 오빠들의 스펙을 전시하며 저를 내세웁니다. 그럼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제 생활 신조는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럼 반드시 복수하겠다 예요. 비록 정규직은 아니지만 남들이 알아준 대기업도 다니고 어느 정도 돈을 모으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결혼이에요. 20대 때는 연애 상대로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만만한 남자만 골랐는데 30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5년 동안 사귄 오빠와 헤어진 이유도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솔직히 언니 오빠, 그들의 배우자들과 밸런스가 맞는 괜찮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여기서 결혼마저 뒤처지면 영영 미운 오리스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 이별 소식에 언니가 왜? 그 정도면 괜찮은데? 네 나이에 새로운 남자 만나기 힘들어 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의사랑 결혼해놓고 여동생은 중소기업 다니는 애랑 결혼하려는 거야? 친언니 맞아?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 제가 나름 괜찮게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집에서는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로만 취급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언니는 오빠처럼 부모님 돈 갉아먹으면서 자란 것도 아니고 손 안 벌리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돈은 모아야 하니 독립할 생각은 없어요. 선생님,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고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한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고요. 윤대현 작가의 답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읽을 수는 없어서 일부만 읽어볼게요. 당신의 사연을 읽고 받은 느낌은 건강하다였습니다. 잘 사시네요. 어느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 그럼 반드시 복수할 거야. 난 말이 파이팅 넘치고 귀엽기까지 해요. 마음에 들어요. 복수는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는 것 같지만 안으로도 쳐들어와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는데 당신은 건강하게 잘 자라셨네요. 자신감이 생겼더라. 정말 좋아요. 그런 귀여운 복수 에너지는 어찌되었건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서는 뒷심을 일으키는 보조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죠.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테크닉보다 철학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와 힘은 철학적 용기에서 나오죠. 인류 역사를 봐도 강력한 철학적 확신에 기반을 둔 용기는 총칼의 파워로도 꺾을 수 없음을 수많은 사례로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쓰레기 같은 자본주의 속물 시스템의 미운 오리 새끼로 살지 마시고 고고하고 도도한 심리 철학 운영 소프트웨어로 갈아타세요. 그래서 언니 오빠를 물리치고 진정한 심리적 승자인 우아한 백조가 되세요. 전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적 레벨은 떨어져도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수예요. 사차 커플도 단번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성 시스템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만큼 강력한 갈망은 없거든요. 보면 답변이 지금 거의 4페이지, 5페이지로 가득가득 차 있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오늘부터 인생의 목표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리세팅하세요. 파이팅이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약간 좀 정신심리학적인 그런 내용도 아주 살짝 섞여 있어서 좀 도움도 되기도 하고 속도 시원하고 또 답변을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래서 읽는 재미가 톡톡 넘칩니다. 다음 사연도 이렇게 있는데 잘 나가는 친구가 셈이 나는 그런 사연도 있고 분노는 사람을 말려 죽입니다 라고 하는 32살 건어물녀의 사연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읽을 때마다 울컥하는 사연도 하나 읽어보고 싶은데요. 인생은 원래 허무한 맛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자살하고 싶어요. 지금 오는 지하철에 몸을 던지면 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자꾸 자살하고 싶은衝動이 치밀어 오릅니다. 애들 결혼하면 그때 이혼하자시는 무늬만 부부인 부모님. 그런 부모님 뜻을 아는지 결혼은 하지 않겠다며 독신선언을 해버린 누나. 자기는 결혼하면 어떻게든 강남에서 살 거라는 여자친구. 각자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틈에서 난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허무함이 자꾸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독 새벽만 되면 자살 충동이 심해지는데 그때는 마치 제 죽음을 위해 모두 조용히 해주는 시간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제 친구는 저더러 조울증 증세가 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 선생님, 저는 활기차게 살고 싶은 대한건아입니다. 죽도록 가기 싫은 군대도 다녀왔고 연애도 더 해보고 싶고 회사에 취업해서 인정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삶의 끝은 결국 죽음이잖아요. 일종의 허무주의일까요?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도 허무합니다. 선생님,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행복한지 묻고 싶은 새벽 3시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세요. 새벽 3시라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제게 전화 주세요. 소주나 진하게 한잔 합시다. 자살, 대한민국 사망원인 3위에 랭크된 무서운 놈이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20분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나요? 이렇게 솔직한 얘기들을 쭉 보여주고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에게는 삶의 의지가 존재합니다. 연애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취업도 하고 싶다고 하니 말이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이 주는 키워드는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사랑, 일, 그리고 죽음. 당신은 젊은 날에 이미 죽음까지 고민하고 있으니 성숙을 넘어 조기 노화 현상이 진행 중인 셈이네요. 죽음은 어차피 죽기 전까지 인간이 번뇌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할 핵심적인 심리학적 과제입니다. 친구가 조울증 아니냐고 했다고요? 조울증은 단순한 우울증보다 훨씬 자살률이 높습니다. 경과도 좋지 않고 치료하기도 어려워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돼서인지 하여튼 그래요. 하지만 저더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전 차라리 조울증을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쭉 알려주고 저는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라는 말이 가장 싫습니다. 너무 촌스럽고요. 죽음이란 인생에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심오한 주제입니다. 살고 싶은 욕구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죠? 우리가 사는 인생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저는 허무주의야말로 진정한 쾌락적 행복을 이끌어내는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원래 허무하거든요.
그 허무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 거죠. 지금부터 허무주의에 기반한 아주 강렬한 스토리텔링으로 무장한 당신만의 인생 소설을 써보세요. 무늬만 부부인 부모님, 독신을 선언한 누나,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여친, 그들을 당신의 소설에 넣고 흔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의 가벼움과 삶의 여유를 느끼며 가벼운 웃음을 지어보세요.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당신은 살만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충동적 자살은 다 후회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울컥했지만 답변도 뭔가 속 시원하고, 남들 다 힘드니까 네가 힘든 건 별거 아니니 참아라,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닌 좀 전문가적 답변이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독자로서. 이 책은 다 읽는데 그래도 좀 오래 걸리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내용 하나하나가 사연들이고 또 굉장히 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내가 원하는 주제별로 총 4가지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서 보고 또 뒀다가 다음에 봐도 좋은 책이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던, 그래서 제 북큐브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두고두고 한 편씩 읽고 있어요. 아마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책 소개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